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2022년 항공준사관 면접 준비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짧게 PPT로 이제 만들었어요. 짧은 영상이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그리고 설 연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제 합격한 학생들하고 이제 제 주변에도 이제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참 마음이 착잡해요. 이게 사실 뭐 시험이라는 이제 필기 제도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사람을 뽑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난이도가 이제 실패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아무래도 자료 해석은 문제 수가 이제 뭐 20문제밖에 안 되고, 그런데다가 이제 문제당 배점이 높기 때문에 사실 너무 난이도가 어렵게 나오면 오래 준비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자칫 찍기 시험으로 돼서 하나 두 개를 너무 어려워서 더 맞추냐 덜 맞추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거는 참으로 이제 필기 시험에 가진 이제 허점일 수도 있고, 이런 난이도적인 문제에서 실패라고 보여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기 합격한 학생분들도 너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다음 스텝을 이제 준비해 갔었으면 좋겠고, 또 불합격한 저희 이제 친구들한테도 이제 불합격하신 분들한테도 이제 몇몇 전화를 받았는데, 자신을 너무 원망하거나 이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저도 뭐 시험을 많이 보고 합격한 경험, 이제 실패한 경험도 있지만, 이게 필기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공기업을 이제 뭐 몇 개월, 뭐 길게는 1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뭐 그냥 얼떨결에 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합격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합격을 못 했는데, 또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뭐 합격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듯이 본인의 능력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본인의 능력이 부족한 건 절대 아니다. 운에 맡겨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본인이 그래도 지금까지 노력해서 성실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비록 필기는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자신에게 이제 위로를 주고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낙담할 필요도 없고, 절대 본인에 대해서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다. 이게 뭐 앞으로 길이 많이 남아있고, 내가 이걸 하고자 한다면 된다. 다만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제가 그 마인드셋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필기를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2대1의 경쟁률이 뚫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간부 후보생이 되고, 또 준사관 또는 장교, 부사관 이렇게 합격을 해서 군 간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우선 필기에 합격한 학생들에게는 필기를 합격했지만 합격이 다가 아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겠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제가 이걸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어쩌다 보니 이제 나온 케이스가 됐고, 저도 또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합격을 해서도 뭐 정년 6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뭐 나온 경우도 있었고, 또 뭐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또 내가 여기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한다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로의 다양성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항상 그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은 면접 연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면접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근거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고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사고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뭐 3주 남짓 이렇게 남았는데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내 것이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충분히 나와 다른 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영상을 올려놓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사고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군 법무관 출신인 아는 변호사라는 유튜브에서 그분에게 좀 직접적인 아는 관계는 아니지만 유튜버를 이제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그분이 이제 군에 대한 그 사회적 이슈라든지 관련된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고 방식, 기준, 사고의 기준 같은 거를 이제 잘 정립을 해서 브리핑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난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로 이런 사고를 정립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을 짧게나마 이렇게 앞으로 유튜브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할 예정이고 이렇게 연습장이라도 좋으니 연습장에 본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좋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면접은 이제 뭐 항공준수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세 종류로 돼 있잖아요. 그 인성 면접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이제 하는 개인 면접 그리고 토론 면접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면접 중에 이제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면접에 앞서서 가장 좀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면접을 통해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차가 당연히 이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주장을 하는 과정 그리고 상대방을 이제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장에 대한 내가 이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주장을 얘기를 하는데 표현 방식은 결론부터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명확하고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무 이 주장이 그 A와 B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장은 A가 되거나 B가 돼야 되지 C나 D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명료해야 된다 주장은. 두 번째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근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여야 되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란 무엇이냐면 이 주장과 근거의 개연성이 있어야겠죠. 주장은 A라고 하는데 근거가 A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그 개연성이 약하다면 근거로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 근거 또한 내가 수긍이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이제 수긍이 갈 정도로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이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은 이제 주장 그리고 근거를 얘기를 하고 그 뒤에 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걸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데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또한 이는 이제 역사적인 본인의 지식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제 사례 그리고 보완점을 이제 부연 설명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완점이라는 거는 A 주장을 했다고 치면 A 주장을 함으로써
함으로써 이제 발견되는 A 주장을 함으로써 부족해지는 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점을 이 부연 설명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주장, 결론부터 주장, 표현 방식은 결론부터 주장을 얘기를 하고 이 주장의 명료하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됩니다. A라는 주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근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로 주장에 대한 개연성을 가지고 남들을 이제 설득할 만한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은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이 주장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점을 제시를 해줘야 되고 또 부연 설명에서 사례 중심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더욱 설득력을 높이는 과정을 부연 설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 이러한 포맷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결국 디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말하는 연습, 그리고 본인이 말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남에게 설득을 이렇게 시킬 것이다 라는 이제 연습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남이 이게 나에게 해주는 얘기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본인이 연습장에 이제 써가면서 내 논리를 정립해 가면서 기준을 가지고 논리를 이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주장, 근거, 부연 설명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합격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두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면이 있는데 필기 합격을 하면 분명히 경쟁률은 2대 1이에요. 2명 중 1명은 합격을 합니다. 여기서 2명 중 1명이 합격을 한 사람이 이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공교롭게도 내 자신의 퍼포먼스를 이제 보여주지 못해서 그 2명 중 1명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내 퍼포먼스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 소홀히 하진 않겠지만 이 지금 필기를 합격을 해서 이제 면접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2대 1의 경쟁률이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유 있어 보이시는 분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나도 이제 기존에 이제 경험이 있고 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연연해하지 않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8명, 지금 이제 80명 가까이 이제 뽑는데 18명의 이제 항공준사관을 뽑을 때 필기를 합격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합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생활도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한 만큼 참모총장 개인 표창도 받은 수상 이력도 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만했을 수도 있는데 자신감도 있었고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이제 실수를 했었고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아까운 기회를 이제 놓쳤었는데 자신감을 갖는 건 정말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준비는 치밀하게, 그리고 준비는 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고 적어도 이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다른 사람의 조언이라든지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대 1의 경쟁률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사실 경험상 낙심
할 필요는 없다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많이 본인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제 끝이 아니다. 또 이제 합격한 사람들은 또 그 길을 향해 다시 또 열심히 전력 투구해서 도전할 길이 있고, 또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자신을 추스리고 다시 재도전할 기회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은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 글을 적었습니다. 좀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이지만 뭐 짧지나마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